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중에 가장 작은 기계마다 들어있는 AI를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각 기계마다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엣지 AI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엣지 AI는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각 기계마다 AI를 넣으면 그건 엄청나게 낭비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장 전체 총괄하는 AI를 하나 놓고 공장은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이고 자율주행차고 또 이런 게 전부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엣지 AI를. 여러분 그러면 큰 AI,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챗GPT, 제미나이 다 많잖아요. 이런 AI는 그럼 어떤 AI로 합니까? 가장 작은 부속 기계마다 붙은 AI를 엣지 AI다. 또 공장의 옆에 총괄을 지휘하는 AI를 엣지 AI다. 거대 모델, 어느 모델로 붙은 AI는 그럼 어떤 AI라고 합니까? 그런 거대 AI를 총괄해서 클라우드 AI를,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에 의해서 전체 AI를 그걸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 상대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앞으로 대세다. 물론 엣지 AI도 대세고 LLM도 하나의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로봇 개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 워디 AI. AI도 여러 학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보증하는 AI. 이런 게 바로 우리 KPC가 할 일. 그리고 AI도 이제는 각 회사마다 LLM을 하니까 전기도 많이 들지, 돈도 많이 들지, 인력도 많이 들지 막 이러니까 각 나라별로 굉장히 큰 차세대 AI 슈퍼 컴퓨팅을 만들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차세대로 이제 발전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 에이전틱 AI하고 AGI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에이전틱 AI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내 동경에 돈 얼마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지고 여행 일정 짜줘 하면 얘가 앉아서 여행 일정을 쫙 짜고 거기에 예약까지 해주면 이걸 갖다 에이전틱 AI. AGI는 이거는 인간을 대신하는 AI예요. 컴퓨터 아예 앉아서 부분적으로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인간 비서로 앞으로 인간을 완전히 대행하는 비서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거대 기업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앞으로는 로봇이 비서가 하나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이 장사가 된다, 미래 먹거리다 하는 이유는 하나 한 사람마다 AGI가 한 대씩 따라붙어가 내가 원하는 걸 다 그대로 다 해주는 이런 시대가 곧 온다. 여러분 챗GPT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AI가 어떻게 변화되고 왔는지를 간단히 16년도에 알파고가 2세대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이해하는 챗GPT가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GPT-4가 나와가지고 더 훨씬 더 발전되고 있고요. 2024년은 GPT-4제로, GPT-4제로 미니 해가지고 좀 더 전문화되고 발전되고 있고 작년에는 GPT-5가 나가지고 여러 에이전트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고요. 올해는 GPT-5.4가 더 정교한 음성 인식 모델, 동영상 모델 훨씬 더 강화된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임원회의가 기린홀딩스 일본에서 AI 임원회의까지 열렸어요. 임원들이 있었는데 AI를 넣어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임원들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자주 바뀌잖아요. 이 AI는 지난 100년간의 자원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을 어디서 얻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임원회의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체 특화된 버티컬 AI를 만들어가지고 임원회의도 같이 앉혀서면 훨씬 수준 높은 게 된다. 여기 상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AI 상담원 관련해서 이 AI가 생기기 때문에 한 60-70% 사람들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나중에 역시 인간과 AI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AI는 그럼 어떻게 발전될까? 여러분 슈퍼버그라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너무 쓰게 쓰니까 버그가 더 세지는 거예요. 또 인간하고 너무 접촉을 많이 하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이런 것 갖다 슈퍼버그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페나데스라는 이분이 10년간을 연구했어요. 구글의 코-사이언티스트 공동과학자라는 AI 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를 시켜보니까 인간이 10년 동안 해놓은 걸 48시간 만에 거의 같은 가설을 만들어내고 추가 가설도 만들어내더라. AI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또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 AI 미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 협업이 왜 협업인가? 여러분 이미지 동영상, 이 미드저니, 이미지 동영상을 미드저니가 하는데 그거는 5% 이상 더 정교화되어 있다. 또 바둑이 9단쯤 되면 0.1% 돼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다. 단백질 3D 구조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인간이 거의 못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약을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코딩, 어려운 코딩 이런 거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알파 폴드라든지 알파 이볼버라든지 알파 폴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구글에서 만드는 툴이에요. 알파 이볼버는 고급
코딩, 정말 고급 코딩을 만드는 그런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AI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뛰어난데 왜 AI만 하면 되지? 그러나 인간을 빼고는 AI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우선 어떤 걸 만들 때 그 맥락, 주변 정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풍자라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덕적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인간이 보강할 수밖에 없다. 주행차가 사고를 내는데 두 사람이 있다. 누구 생명을 우선해야 돼? 그 다음에 AI는 아직 데이터 편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AI 툴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AI 툴 두 개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보면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편향된 자료도 오버도도 많고 편향된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보완될 수밖에 없다. 통신원들 해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90% 잘랐습니다.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실제 자르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결과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잃고 여러 가지 품질의 저하를 느끼게 되더라. 55%가 후회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꾸로 또 다시 채용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은 같이 가야 된다. AI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증강된 판단력을 실현해 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같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똑같은 어떤 규칙적인 업무, 자동화된 업무, 계산된 업무, 일반적인 그런 업무로 앞으로 AI에 대체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리스킬, 다시 교육시키는 것, 좀 다른 쪽으로 더 업스킬 교육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재배치시켜서 정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일 때는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가. 2차 산업혁명이다. 정보화 혁명 때 정해둔 데이터를 컴퓨터가 거의 쫙 했습니다. 이제는 인지적 영역까지 로봇이 다 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법률, 금융, 의료 이런 반복적인 거는 거의 이제 얘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은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또 정서적인, 또 창의적인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존 걸 고집하면 결국 인간은 노동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 이런 거 인간이 좀 하기 지루하잖아요. 이런 거는 완전히 애한테 넘겨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인지적 결정,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위험한 업무 관련해서는 저위험이고 가역적인 업무, 고위험적이고 비가역적인 이런 것도 AI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최종적인 확인 이런 거에 간다. 그 다음에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 기반 정보 전부 AI에 간다. 인간은 그걸 조정하고 맥락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로 결국 간다. 맥킨지가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이 자기 AI 에이전트 로봇을 만들어서 이 릴리라고 합니다. 사례 분석이라든지 또 실행계 전문사 탐색 이런 거 전부 AI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정의라든지 과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 설득, 의사결정 이런 거는 인간이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컨설팅의 엔비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릴리는 1945년 첫 번째 여성 직원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릴리라고 했는데 지난 100년의 지식을 전부 축적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에이전트 이런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0% 내용이 정확도 되고 30% 시간도 단축하고 맥킨지 직원의 70% 이상이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회사의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느냐, 두 번째 실험이 아니라 사전에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더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이 사용하느냐. 대부분 회사들은 AI 만들어 놓고 그 만든 몇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많은 직원이 사용하니까 이게 서서히 발전되더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AI는 없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철저히 연구해서 또다시 발전시키면 정말 우리만의 독특한 버티컬 AI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지멘서 잘 알 겁니다. 지멘서는 독일 공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산업에서 엔비디아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AI가 여러 가지 수십만 개의 어떤 센서를 가지고 온도나 진동이나 압력 이런 데이터를 전부 해가지고 3일 이내 이 기계 고장 날 거야 하고 인간한테 알려줍니다. 인간은 보강을 합니다. 지멘스가 이것보다 지금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멘스가 새로운 컴퓨터에 의해서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가상으로 전부 공장을 만들어내고 가상 실험을 하고 그 다음 최적 경로를 찾고 몇 군데 실험해가 그걸 적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빌딩 모든 이런 관련해서 지멘스가 완전히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AI 중에. 여러분 아마존 잘 알 겁니다.
아마존이 쓰고 있는 로봇이 지금 현재 100만 대가 넘습니다. 이 물류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고 또 세계적인 그런 회사니까. JP 모간 이거는 주로 계약, 회계, 또 법률 이쪽에서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백 개 조항 이런 조문을 그걸 간단히 구조화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 변호사는 이런 걸 전부 체킹해서 여러 가지 이상치가 있는지 미묘한 뉘앙스가 다른 게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이걸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실제 이걸 보니까 법률 계약서 길잖아요. 10초 내, 20초 내에 그냥 끄집어내더라. 간단한 요약으로. 이 JP 모간이 지금 세계 은행들을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거 은행들이 이거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독특한 걸 만들어낸다면 또 다른 블루오션은 있다. 구글 헬스 AI로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 눈으로 찾기 어려운 여세한 병면이나 초기 징후 이런 걸 자동으로 감시해서 의사가 그걸 보고 실제 유효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어떤 미세한 것도 잘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GI, 인간을 대신하는 비서.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거의 한 대 있으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의료 AI. 이게 세계는 지금 몰빵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AI 뭐 저렇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앞으로 점차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력 품질 신뢰성 리스크,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 문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 다음에 보안 악용, 그 다음에 윤리적 리스크로 보면 가짜뉴스 허위 정보, 그 다음에 딥페이크, 그 다음에 법적인 경제적 리스크도 많습니다. 법적인 것은 AI 공세는 책임 소재라든지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리스크는 일자리 대체, 아까 뭐 여러 가지 일자리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AI 기술 독점은 큰 회사가 다 몰빵하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의 여러 가지 확장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만 이걸 걱정할 때는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발전시키고 나가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 나와 있는 AI 툴이 몇 개나 되는 줄 대략 알고 있는 사람? 28,000개나 됩니다. 이걸 운용하고 진짜 제대로 된 AI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숫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개 좀 넘습니다. 11개에서 14개 사이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확산하고 진짜 중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우리가 주권 AI라고 이야기, 소브린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 AI. 우리가 주권을 지켜야 된다. 만들 때부터 우리 자료를 넣고 지켜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쓸 것이냐, 이것도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그 비슷합니다만은 우선 처음에 AI와 인간관계 1단계는 인간을 지원하는 그런 인간이 시킨 대로, 두 번째는 인간의 사고를 더 의사결정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하는, 세 번째는 서로 통합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네 번째는 공동 창조 파트너로 가야 된다. 앞으로는 AI를 우리 단순한 기계로 취급하지 말고 파트너로 취급해야 된다. 이제는 이 AI도 우리와 파트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는 이거 해라, 줘,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약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AI도 이제는 스스로 인간하고 같이 적응한다. 파트너로 인식해서 같이 공동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프롬프트가 결과를 바꾼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AI의 프롬프트에 마케팅 잘하는 법 알려줘 하면은 밑에 이렇게 놓습니다. 또 뭐 다른 방식으로 놓습니다. 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는 우리가 얼마나 프롬프트를 잘 넣느냐에 따라 응답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AI 팟이라는 작년에 1급을 제가 시험을 만들었는데, AI 팟을 혹시 여러분이 공부해서 응시해가지고 1급, 2급 자격증 따시면 굉장히 AI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툴리파이 AI라고 치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28,263개의 툴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중에 우리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각기 골라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써본 것 중에 그래도 괜찮다 한 10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챗GPT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 문서를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음성도 좋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젠, 영어로 바로 통역사업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가 코딩 잘하고 있고요. 감마는 PPT 잘 만들고 있고요. 젠스파크는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다 잘합니다. 그 다음에 수노 AI, 음악, 음성 OST 이런 거 잘 만듭니다. 11랩스는 AI 보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은 10조 영상 참 잘 만듭니다. 이건 제미나입니다. 왼쪽의 인물 잽니다. 왼쪽의 인물에 옷을 갖다 놓고 오른쪽 옷을 입는 장면을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려져 나와버립니다. 이건 똑같은 제미나인데요.
두 인물이 악수하는 장면을 그려줘 하면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그려줍니다. 클로드는 이제 코딩이나 글쓰기 장점 다 일부 아시는 분이 계실 끼고, 감마는 여러 가지 PPT, 뭐 앞에도 PPT 다 잘 만듭니다.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챗GPT도. 그러나 조금 더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 젠스파크는 뭐 다양한 거 밑에 다 붙어 있습니다. 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순호 우리 KPC 격려 노래를 한번 만들어줘 했던. 눈부신 아침이 와 더 높은 꿈을 불러 세상의 중심에서 우린 다시 시작해. 11 랩스입니다. 여러 가지 한파 특보라든지 공지해야 될 사항들, 회사에서 이런 것도. 내일 체감 영하 20도 목소리 안팎. 좋잖아요.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링 AI입니다. 내 사진을 주고 야구 관련 걸 해줘 하면 알아서 이렇게 쫙 야구 뭐 동영상이 쫙 10초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지만은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헬런 켈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너무 많다. 특히 AI와 함께 간다면 지금까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AI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